당원 동지 여러분의 압도적 지지만이 하나 되는 국민의힘, 당당한 국민의힘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저는 선거 기간 누누이 연대, 포용, 탕평의 연포탕 김기현을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전당대회의 모든 분들과 힘을 합쳐 하나 되는 국민의힘, 한마음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없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습니다. 그것이 저 안철수의 진심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에 뼈를 묻고 총선 승리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온몸을 바칠 것입니다. 저는 총선 승리로 완전한 정권 교체만 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의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앵커의 픽 키워드 마지막 불꽃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죠. 각 후보들 지금부터 아주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 예.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잠깐 이제 봤는데 오늘 기자회견이 막 여러 차례 잇따라 열렸어요. 맞습니다. 먼저 우리 저희가 김기현 후보 기자회견 내용 한번 정리를 좀 할까요? 맞습니다. 차례로 저희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김기현 후보 이 기자회견 내용부터 앞서 보고 오신 표현 좀 다시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압도적인 지지만이 당 지도부의 리더십 기반이 될 거라며 이 투표를 촉구하는 문장이 먼저 한 번 있었었고요. 이 그간 밀어오던 표현이었죠. 연대와 포용, 이 연포탕이라는 표현과 함께 국민의힘 55%, 윤석열 정부 60% 지지율을 목표로 하겠다며 당과 정부의 승리를 함께 어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오늘 오후에 마지막 TV 토론 있잖아요. 예. 지금 TV 토론 준비할 시간도 참 빠듯할 텐데 이렇게 갑자기 기자회견 자리를 연 이유가 있을까요? 토론의 준비는 이렇게 빠듯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올 내용이 다 나와버렸고 그리고 뭐 사실 네거티브잖아요. 지금 네거티브 경우로 흘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 내용보다는 중요한 것은 기자회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투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당대표 선거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힘을 주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김기현 후보가 말한 가장 키포인트는 이제 압도적인 지지죠. 압도적인 지지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지 당대표가 돼서 계속 힘을 가지고 이제 총선까지 계속 갈 수 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내일부터 투표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1차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압도적인 지지로 과반수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 2차 투표 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타이밍을 잡아서 오늘 뭐 오히려 토론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국민보다는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호소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제 내일부터 1차 투표가 있으니까 지금이 바로 마지막으로 호소할 바로 그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군요. 자, 장효빈 변호사님. 네.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한 지 1주년 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전에 우리 영상도 봤지만 안철수 후보도 이와 관련해서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안 후보가요. 단일화를 부정하는, 여기서 단일화는 대선 국면에서 본인이 윤석열 후보, 그 당시 후보에 손을 들어줬던 그 단일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일화를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누구일까를 생각해보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 안철수 대표가 이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원하겠다고 하니까 대통령실의 기류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묻습니다. 그런 안윤 연대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날 바로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가 익명으로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더 이상 끌어들이지 말라.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을 제일 많이 호출한 후보는 김기현 후보입니다. 어떤 후보에게는 이런 방구 말 한마디 없고 안철수 후보에게는 대통령을 거론조차 하지 말라. 심지어 이진복 정무수석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안철수 후보에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겁박으로도 들릴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발언이에요. 그렇다면 이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집권을 가능하게 한 데는 당연하게도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 효과를 무력화하는 데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대통령실을 향해서 저는 오늘 안철수 후보가 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지 기자님.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간에 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 전당대회 끌어들이지 마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물론 오늘이 1주년이긴 하지만 조금 전에 장혜민 변호사 얘기도 뭐 있었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꿋꿋하게 기자회견에 나선 안철수 후보.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전대에서 윤심을 저버리고는 갈 수 없다는 것일 것 같은데요. 윤한 연대라고 본인이 발언을 해서 대통령실이 단번에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불쾌감을 표한 것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든 수습에 나서면서 본인이 그래도 당원들 100% 투표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도 이 앞으로 그리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들 윤심을 파는데 왜 나에게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또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이러한 오해를 풀고 싶다.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라고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이 천하람 후보가 이런 안철수 후보를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실에다가 더 때려달라,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 이게 맞는 비판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피해자 코스프레라 해서 대통령이 때려주면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라는 취지로 천하람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뭐 여러 가지 뭐 객관적인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일단 누구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뭐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에게 스스로 어떤 뭐 구걸을 한다랄지 아니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피해자의 어떤 박해받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그래서 이제 표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갈 때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에게 정해진 표가 있고 안철수 후보에게 정해진 표가 있고 천하람 후보에게 정해진 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1차에서 과반수가 안 나오면 2차에서는 좀 변동성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갈 표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천하람 후보 표가 안철수 후보에 갈리가 맘먹고 또 김기현 후보에게 갔던 표가 가려고 했던 표가 안철수 후보에 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프레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은 굉장히 애매하죠. 윤심이 나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대통령실과 멀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본인의 일단 어떤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지지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답보 상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천하람 후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강재묵 기자, 우리 천하람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오늘 이준석 대표도 기자회견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이 한 권의 책과 함께 등장했는데요. 이 아마 다들 익숙하실 것 같은 책인데 바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입니다.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엄석대를 윤석열 대통령에 빗댔고요. 이른바 이 엄석대 측 핵심 관계자라는 표현으로 이른바 윤핵관을 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준석계로 분류되고 있는 이 천하람 후보를 포함해서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후보는 이 전학생 한병태로 빗댔는데 이 소설 속에서는 전학생 한병태가 이 끝내 굴복하는 스토리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이른바 이 천하용인 후보가 엄석대 체제를 바로잡을 수 있게끔 이 국민들이 또 이 당원들이 이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은지 기자님,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 나선 속사정 취재된 부분이 좀 있죠?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국회 소통관이라는 이런 공식 석상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진짜 참 오랜만에 본 것 네,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을 한 건데요. 그만큼 큰 결단이고 본인의 의지가 매우 강했다고 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엄석대에 비유해 부당한 권력 행사가 이뤄지는 교실을 구해내야 한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네. 이것은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지층이 공감을 해야 투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는 것인데요. 또 천하람 후보 뒤에 이 전 대표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이제 내일부터 투표가 시작되죠.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으로 김기현 후보에 맞서 결선에 올리겠다는 의지라고 합니다. 장효민 변호사님. 네. 이제 내일부터 이제 투표가 시작돼요. 그리고 하루 전에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국회 소통관에 딱 나타났어요.
소위 천하용인 후보들한테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될까요? 사실 이준석이란 정치인이 국민의힘 당원 중에 일정 정도 본인이 정치적 지분을 갖고 있는 건 있죠. 사실 20대 남성들 굉장히 정치, 특히 보수 정부 외면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준석이라는 청년 정치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당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의 기자회견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김기현 후보를, 그러니까 이른바 1등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당원들의 표심을 흔들어 놔야 되는 그런 어떤 기자회견이 됐었어야 될 텐데요. 최소한 이런 엄석대의 그 윤석열 대통령을 비유하고 굉장히 폭군이란 이미지를 좀 씌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이번 처음 시도한 것도 아니고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의 전략의 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래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던 다른 당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마음을 고쳐먹어야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거고 아마 본인의 입장 스탠스는 쭉 이어갈 텐데 저는 오히려 민주당의 이런 기조가 위협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전 이준석 대표가 지금과 같은 기류를 철회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거예요. 그러면 여당 내 야당 목소리를 이준석이 담보할 것이다 라고 하면 민주당의 오히려 입지가 좀 좁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해봅니다.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은 지금 장현 변호사는 상당히 좀 오늘 기자회견에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를 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 예측인데 천하용인 후보 중에 과연 지도부에 몇 명이나 좀 입성할 것 같으세요? 지금 뭐 물론 지금 이제 여론조사 나오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변수는 있을 거라고 보지만 아마 나온 여론조사는 뭐 쉽지 않은 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이준석 대표의 키즈들이 한 명도 만약에 당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에게는 정치적으로 아주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준석 대표의 전략은 이전에 자기가 이제 청년 온라인으로서 청년들도 많이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존재감 그리고 뭔가 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약간 판이 흔들렸죠.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진부하게 됐고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캐릭터가 결국 현 국민의힘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극단적인 대립각이잖아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 당원들은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미풍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장유미 변호사님은 뭐 한 명이라도 뭐 입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저는 이 4명의 이른바 이준석계 후보들 중에 한 명 정도는 입성하지 않을까. 그게 아마 천하람 당대표는 만약에 된다면 경선에라도 올라간다면 정말 그야말로 파란을 일으키겠지만 네. 조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요. 이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 청년 몫의 최고위원 후보지만 장해창 대세론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뭐 굳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용태, 허은하 후보 중에 한 명이 최고위에 입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좀 열려 있지 않나 전망해 봅니다. 우리 두 분만 예측을 하셔갖고 우리 이은지 기자님이 좀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은지 기자님은 어떻게 몇 명이나 지도부에 입성할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예측을 하기보다 이준석 캠프 측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일단 당연히 이 전 대표 측은 천하람 후보가 2등으로 당대표 결선에 무조건 올라간다 보고 있고요. 결선 투표를 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들도 한 명 이상 올라간다. 그런데 이 순위가 조금 재밌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1위가 당연히 김기현 후보, 2위는 천하람 후보, 그리고 3위가 황교안, 안철수 후보가 4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뭔가 있다는데요. 좀 의미심장합니다. 그거. 네. 보통 아까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안철수 후보가 지금 2위로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전 대표 측은 4위로 예상을 한 겁니다. 그 배경을 보면 최근에 안 후보가 힘이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그 표 일부가 천하람 후보 쪽으로 오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김기현 후보의 경우는 땅 투기 의혹 때문에 좀 실망한 표들이 오히려 정통으로 평가되는 황교안 후보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10% 정도 나올 것이다. 또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점이 대체 이준석 전 대표 측 지지층이 몇 프로나 되느냐. 그것이 지금 관건인데요. 네. 정치권에서는 최소 10%, 아니면
많게는 25%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편차가 매우 크죠. 그래서 이준석 캠프 내에서도 좀 이런 정확한 파악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과연 누구 얘기가 맞을지 저희가 5일 뒤에 이 자리에서 바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잠시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마지막 합동연설회가 수도권에서 있었죠. 각 후보들 상당히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그 모습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대통령하고 소통하고 공감을 잘 해야 되는 거지. 당내 갈등, 분열 일으켜서 당 망치는 분이 또 앞장서면 그러면 민생하고 경제 해결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도시개발을 이유로 이권을 챙겼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정의를 중시하는 대통령께서 아예 후보로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필패 방정식을 반복하시겠습니까? 김기현 후보가 윤핵관표 공천, 낙하산 공천하느라고 공천 받은 파동 일으켜서 막판에 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피켓 들고 큰절할 때 여러분 그때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의 권력형 토건 비리 그리고 땅 투기 의혹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맹렬한 공격 폭탄을 할 것입니다. 몽땅 대통령 책임으로 뒤집어쓰게 될 텐데 이래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자, 강재문 기자. 예. 이제 합동연설회는 끝났고 TV 토론회도 이제 오늘 오후에 하면 이제 끝이 나요. 자, 각 후보들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을까요? 먼저 김 후보는 이 그간 부동산 의혹에 많이 시달렸잖아요. 때문에 이 그간 못한 이 정책 설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여전히 공세가 거세질 경우에는 당하지만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이 안철수 후보는 윤 대통령과의 단일화 1주년을 자평하며 이 정권 교체의 주역이었음을 이 토론회에서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천하람 후보는 앞서도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을 보고 오셨지만 현재 이 엄석대 체제에 맞설 수 있는 것은 본인이다라고 어필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이죠.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도 본인이 최초로 제기했던 김 후보에 대한 부동산 의혹을 끝까지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TV 토론의 쟁점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요거만 짧게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후보 울산 땅 투기 의혹 수사 의뢰 적극 방어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 결선 투표 진출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윤계 결집을 도모하고 있군요. 자, 그다음 천하람 후보 이 세 후보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과거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황교안 후보 정당 파괴 전문가 가짜 안보 비판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둘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네 후보 오늘 어떤 무기들을 숨겨서 마지막 TV 토론에 임할지 관심이 좀 쏠리는 부분입니다.